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우 날씨 참 좋아. 예쁜데 어디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날이에요. 조금 네. 외부로 운전해서 가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날씨는 되게 좋아요. 네, 집안에서 따뜻해.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하루를 네.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힘들고 부모님은 좋은. 오늘 피자가 엄청 나가겠죠? 크리스마스 날 애들 집에서 그러세요? 피자 그런 거 아닌가? 피자 좋아하세요? 아니 어린이날이니 어린이날이 아니구나. 그렇죠. 오늘.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있는. 선물 받는 날이구나. 아 피자는 그래도 피자헛이 도우가 맛있어요. 냉동실에 뒀다가 먹어도 괜찮고. 자 오늘도 여전히 이어서 입시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시 방송입니다. 예. 지금 고3 어머님들 계속 전화하시고 뭐 내용들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세요. 전화들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순차적으로 전화 드립니다. 저희가 전화 드리고 또 계속 분석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바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계속 카톡 오죠 지금? 어제 저녁 네. 어제 마지막 이제 어제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일주일 방송하면 이제 보세요. 오늘 방송하잖아요. 또 이만큼 들어와. 네, 그거 다 원래 들어와야지. 또 들어오고 그래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좋은 일 하면 다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길게 막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시고 이제는 정시에 대한 어머님들의 기본 입장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그다음에 나의 현실 이런 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 결과 이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들을 해주시겠죠. 아직 수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합 있잖아요. 네. 또 추합하고 또 등록하고. 그렇죠. 아유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남았어. 오늘 딱 취합하면은 정말 좋은 선물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거죠. 추합. 네, 오늘 취합 딱 하면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마스, 최고의 크리스마스.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시도 최초 합격을 하면 무언가가 점수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내신도 남는 거고 뭔가가 남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 합 이런 학생은 원서 잘못 쓴 거죠. 자, 그리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를 지원하실 때 최초 합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수능 성적에 그 지원하는 대학의 배치 점수보다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딱 한 추가 합격 10번 이내에서 딱 합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자기 점수를 충분히 다 쓰고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뭐 한양대학교 문 닫고 들어간 학생도 정말 예전에는 올해는 이제 저기지만 3월 1일 날 통보받은 학생들이요. 26일. 네. 나는 2월 26일. 저는 3월 1일 날 통보받은 학생. 정말 개강 전날. 개강 전날. 옛날에. 개강 전날. 예, 맞아요. 최고 기록 2월 네. 26일. 3월 1일은 공휴일이잖아요. 2월 26일. 3월 1일까지 또 발표가 나오죠. 예. 저희 학원에서 알바하고 있고 이제 그 재수 준비하고 재수 이제 준비하고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학원 다니다가 이제 가는 거죠. 없어졌어요, 얘가. 갑자기. 그래갖고, 야, 너 뭐 해? 너 알바 어디 갔으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등록하러 왜 어디를. 그래서 3월 1일 날, 와, 진짜 등록한 추가 합격된 학생도 많아요. 네, 뭐 그런 학생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그때의 한양대 내가 기억하기에는 걔가 이제 가형에 수학이 3등급인가? 네, 그랬었죠. 수학이 3등급. 나머지도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형 3등급이면 뭐 열심히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주셔야 될 게, 2013학년도까지 국민광운 세종숭실, 아주 이런 대학은 예전에는 수학이 가형, 나형이었잖아요. 가형, 나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가형을 보고 문과생들이 나형을 보고 그랬는데 2013학년도까지 국민광운 세종숭실, 아주, 에리카, 이런 데는 수학을 가나가 이제
그때 이제 가형지정, 다형지정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가나 다 하는. 그러니까 가나를 다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나형 수준으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보고 할수 있는. 들어왔는데 2014학년도부터 그 대학들이 수학을 가형으로 지정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민강원 세종숭실이 수학 가형에 1등급 받고 거기에 정시에 지원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학교 딱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수학이 4등급 대신에 예전에는 과탐이 좀 등급이 한 평균 2등급만 나와도 합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적분이냐 확률 통계냐를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받은 점수를 최대한 짜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대학의 별로의 배치 점수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데, 최대한 본인이 한 과목 영어라도 잘했더라도 요즘은 영어가 또 활용도가 커요. 어려워서. 정시에. 예, 비율이 높은 대학도 있고 등급까지 점수를 크게 주는 대학도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한 과목이라도 정말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라는 과목은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무조건 찾으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발 2023학년도 추합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좀 참고하기보다는 22학년도. 작년 거. 네. 22학년도 거. 작년 거는 물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4학년도의 결과와 22학년도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만점이 149점이었어요. 22학년도에. 비슷하죠? 네. 비슷하잖아요. 수학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23학년도는 국어가 만점이 130 몇인가? 네, 뚝 떨어지는 140.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마 추합이든 뭐든 이렇게 되면은 추합의 충원 인원의 어떤 이런 인원수도 굉장히 바뀔 수 있어요. 한마디로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가 23학년도에 인원이 굉장히 뭐 한 4명인가 5명 정도밖에 했는데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까지 확, 그러니까 불수능일 때하고, 그러니까 지방의 의학학결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잖아요. 물수능 때는 적극적으로 뭐 인서울 안쪽으로 막 의대를 한번 찾아보려고를 많이 하는데, 불수능일 때는 이미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방 쪽으로 하나는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두 개는 수도권 쪽으로. 당연히 점수가 나오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거 그냥 합격을 해도 그냥 이쪽으로 수도권으로. 그렇죠.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자, 오늘도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도 올려주시고 마지막까지 필요하신 어떠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상담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 교육진담이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아예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저희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좀 뿌듯합니다. 네. 네,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0분 넘게 네. 지금 저희의 어떠한 이런 컨설팅을 좀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개별 전화로 진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시에 대한 저희들의 팁과 어떤 방향들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답해 주실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하거든요. 성의껏. 너무 깜짝 놀랐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아니, 이게 전화를 해야 이게 네. 또 뭔가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게 더 힘들어요. 손이 엄청 크셔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오타가 많이 생겨나. 이게 문자로 띡 하는 게 맥락을 설명 못해요. 정시 배치표는 맥락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뉘앙스가 이분이 지금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시는 이 점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잘 본 애들은 그렇거든요. 내년에 이 점수 안 나오는 그럼 올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근데 이게 역대 최악의 점수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원래 받을 점수를 받은 최악의 점수가 있고 진짜 최악의 점수가 있고 그런 학생들의 배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우리 레옹님이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좀 네. 즐거운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혹시 수시 합격된 네, 맞아요. 예. 사랑도 많이 댓글 해주시고. 달아주고 네. 자랑해 주셔야죠.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배치해서 축하도 같이 같이 하고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 수시 합격 소식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수시 합격 소식 올려주고 하트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런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오늘은 필요합니다.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정시 실시간 컨설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주제를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25학년도 현 예비 고3 네. 학생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죠. 킬러 문항 빠졌는데 왜 어려웠다. 수능 국어는 어려웠을까? 왜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내년은 25학년도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어머니들 물어보셨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저희가 교육진담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과 난이도 조절이라는 거는 다른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킬러 나왔을 때도 장기적으로는 옳다. 근데 이게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고1 학생들한테 킬러 없앤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등산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등산으로. 자, 너무 먼 산으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 히말라야가 있어요. 히말라야 트레킹 가보셨어요? 겨울에 히말라야를 가기 좋대요. 2월 달에. 그래요? 예. 거기 갔다 오면은 근데 막 나는 자연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분이 한 분씩 나오세요. 근데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 또 이제 해발 5,000m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히말라야 트레킹을 이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한 10박 10일을 이렇게 가. 그럼 이렇게 쭉 가면은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까지 이렇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뒷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해발 5,000m. 거기도 이제 고산병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거기서 텐트에서도 먹고 놀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고산 트레킹을 이렇게 걷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에베레스트라든가 이런 해발 8,000m급 혹은 해발 7,000m급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 산악인이죠. 전문 산악인. 그러니까, 킬러란 뭐냐? 이 1등급의 고지를 가기 위해서 자일 들고 내가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등급이 뭐냐?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게 3등급인 거고요. 누구나 웬만하면 다 가는. 그다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2등급이고요. 어쨌든 산을 올라가서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면 1등급 다 맞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문제를 지극히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코스가 정해져 있어. 어디야? 예를 들어서 21, 29 문제가 정해져 있어. 요 영역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빙벽이 있는 거야. 이 빙벽을 어떻게 타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빙벽 연습을 하는 거야. 고1 때부터 빙벽 연습하고 고2 때부터 빙벽 연습하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빙벽을 못 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은 베이스 캠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은 그냥 빙벽도 타고 바위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빙벽이랑 바위는 못 탈 것 같은데? 너 아예 타지 마. 너 아예 하지 마. 너 수능 비문학 그거 너 이거 하지 마. 너 어차피 베이스 캠프에서만 놀아. 이런 게 기본적으로 킬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킬러가 너무 어렵잖아. 그럼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무슨 빙벽 타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꼭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꼭 그런 것까지 시켜야 돼? 그러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킬러를 없앴어요. 그럼 킬러를 없애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베이스 캠프까지만 내는 거예요. 그럼 베이스 캠프까지 시험을 냈어.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꽤 많잖아요. 그럼 베이스 캠프까지 다 올라가는 애들이 꽤 많으면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아까 동굴이 있었어. 동굴에 석상이 있었어. 석상이 웃고 있어, 울고 있어. 그렇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네. 에? 아유, 제대로 안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합니다. 예. 너무 정확. 또 제대로 안 봤네. 에이, 아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어머? 그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정확히 본 친구가 있고 정확히 못 본 친구가 있단 말이죠. 이제 시험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열은 매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킬러가 있고 없고랑은 이런 영역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패턴이라든가 학원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국어랑 수학에 관해서 이 킬러가 사라질 때의 대응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진담이 적중을 잘했잖아요. 국어 적중 잘했고 우리가 네. 수능 적중을 100% 하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빙벽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정확함, 그 다음에 세세함,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험의 패턴을 막 바뀌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도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도형이 나왔잖아. 도형의 직관성, 이거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선 저기 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난이도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수학에서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킬러가 사라진 상황에서의 시험 출제 패턴은 명확히 달라졌다. 요거 하나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올해처럼 난이도 간 격차가 벌어질 거냐. 이게 한 번 심하게 문제가 됐는데 또다시 확통과 미적, 과학의 원과목과 투과목 사이에 격렬한 표준 점수의 격차가 벌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다만 하나, 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어질 것 같다. 왜냐면 시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웃고 있어 울고 있어를 내면 그냥 어려워요. 국어는 기본 난이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점이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내년에 뭐 그렇게 돼가지고선 130대로 만점이 내려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어는 거의 140대. 네. 그래서 수학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낮은 표점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국어 수학이 표점에 있어서 최소한 동등한 어떠한 레벨, 미적과 동등한 레벨을 가지면서 난이도에 있어서의 어떠한 평균점을 유지할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N수생의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게 일단은 좋다. 그래서 반수보다는 일찍 시작하는 게 내년에 어떠한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뀐 수능 패턴에서는 반수보다는 온전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옳다. 현 고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올해 가고, 올해 레옹한테 전화해가지고 레옹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가세요. 네. 최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근데 뭐 크게 고민들은 없으시고 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다 이번에는 다 인솔 이런 거 다 합격하실 분들이 많아요. 보내주신 분들이 의외로 이제 역시 그렇게 아무리 불수능이다 하더라도 보니까 점수도 잘 되게 다 보는 오는, 학생들은 역시 잘 우리가 봅니다. 만든 것 같으니까 이과 최상 이과 같은 경우 수학은 다 잘해요. 잘해요. 네. 역시 잘해요. 거기다가 국어까지 잘하면요 완벽하죠. 네. 근데 이제 국어에서도 1등급인데 130대 1등급이냐 140대 1등급이냐가 의대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죠. 예. 의대가 달라져요. 또 하나 요번에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게 의외로 교차 지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국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이과생 중에 국어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고 수학이 굉장히 140까지 올랐는데 나머지 탐구 쪽이 영어 탐구가 망가진 학생들이 교차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어 성적들이 수학은 좋은데 국어 성적들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 국어까지 잘 보면은 뭐 의학계나 그렇죠. 의치안이나 이런 데 그렇죠. 지원을 하죠. 올해 같은 예, 경우에는. 스카이 쪽으로 이제 네. 교차 지원을 생각했다가 국어가 안 좋으니까 왜냐 문과는 국어 받는 게 높잖아요.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이 오히려 핵심 포인트가 되죠. 예. 수학만 잘 본. 수학만 잘 본 이과생이 기본적으로 어차피 국어랑 나머지 과목이 유사할 때 교차로 한번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지금 그 사회적 변수가 있어요. 사회적 변수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거 아세요? 교대랑 약대랑 고민했던 거 아세요? 10년 전에 교대랑 약대랑 고민했었어요. 레옹님, 교대랑 약대 중에서 어디 가야 돼요? 교대랑 약대. 10년 전에 아니면 요즘에요? 아니 만약에 그 저기 10년 전에? 10년 전에 어디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은 그냥 일단 교대 갈 수 있으면 교대 가라고 했지. 왜냐면 약대는 또 왜? 거쳐야 될 게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저한테 어떤 학생이 정말 죄송한데 우리 그 성대법대랑 서울대 국문과를 놓고 저한테 고민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왜 고민을 하지?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했더니 아무래도 법대가 있었을 당시 10몇 년 전에 그래도 뭐 취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사법시험이라는 건 법대를 안 나와도 볼 수 있어. 너 정신 차려. 내가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서울대 이제 국문과를 가서 시내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야, 자리 양보할 필요 없어. 했더니 인생의 의지한테 자기가 자리 정도는 양보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 새끼 따라 내려가지고 서로 순대 사달라고. 내 애들이 아니 인생의 은인한테 왜 그 신림사거리 순대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 만나서 정말 즐겁게 한번 같이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약대랑 교대를 갖다 놓고 어머님이 이제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강하게 교대를 민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약대를 보내시라. 후회하십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약대를 보냈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지금은 아무도 교대를 가지 않아요. 교대와 약대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시대적 트렌드 자체가 거의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바뀌게 된 게 5년 전에 사립학교 연금법이 바뀌면서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 트렌드 자체가. 지금 최대 변수가 뭐냐? 올해 입시의 사회적 최대 변수가 뭐냐? 의대 정원 지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최상위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의대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호환 버전인 서울대 공대, 그다음에 의대의 어떤 또 다른 버전, 호환적 버전인 인서울 약대, 그다음에 의대와 또 다른 형태의 호환적 버전인 치대, 수도권 치대. 이런 어떠한 대학들 사이에서의 변동 사안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내년에 만약에 의대 정원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거대한 변수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반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거의 정책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현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정책 제안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아요. 의대 입학 정원 상승이. 요게 1000명 정도만 늘어나도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의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균 임금이 초임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어요. 변호사는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변호사가 5천이 살짝 5천 밑이에요. 네. 이게요. 서초동에 법원이 생겼을 당시 1989년입니다. 응팔 시대. 응답하라 1988 시대에 있잖아요. 그저기 덕선이가 이렇게 88 올림픽
그거 할 때, 이거 하고 막 다니고 그럴 때, 우리 박보검이 이렇게 최택육단이 바둑 둘 때, 그때 서초동 법원이 처음 생긴 거예요, 강남에. 그때 당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500만 원입니다. 1989년에 500만 원으로 수임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3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500이었을 때 지금 우리의 변호사 수임은 300이에요. 몇 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한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게 로스쿨 이후 변호사 수의 증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모습. 지금은 되게 그래서 익숙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법률 서비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죠. 자, 지금 병원 진료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촘촘하죠. 네? 1분 단위로 막 3분 단위로 5분 단위로 막 병원 진료 받죠. 네. 이런 어떠한 상황이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정책적으로 풀어버린다. 정책적으로 막 밀어서 풀어버린다. 근데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10년 넘게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직업적 안정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사명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여전히 의대를 지망하겠지만 사명감이 아닌 경제적 안정감으로 원서를 썼던 학생들은 약대가도 난 충분하다. 또 하나 사명감이 없이 진행했었던 학생들 중에 일부는 연구직, 공대, 반도체 얼마든지 더 많은 경제적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쪽으로의 어떠한 수요들이 서서히 이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기점에 옵니다. 이 변화되는 기점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올해는 뭐냐? 정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어요. 결정되면 이거는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된다. 여전히 의대 모든 아이들이 다 의대를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의대를 가는 이 트렌드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은 올해부터 아주 작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의대부터는 올해 정시에서도 상당히 살짝 스크래치가 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서울 약대 지방대 의대는 작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환이 좀 되는 서로 대체제가 되는 이런 과정의 모습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왔나요? 네, 저도 이렇게 댓글로 문의도 동수님?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네. 동수님님께서 어떤 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말씀을 좀 여쭤보셨고요. 질문을 해주셨고 이거 레옹님은 어떻게? 이거는 뭐 일단 인서울 가능합니다. 일단 인서울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우리 저기 댓글. 댓글 저기 폰으로 연락 주시고 그 전문 폰이 있으니까 글로 성적표 보내주면은 제가 직접 통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님. 네. 이름도 좋네, 동수. 이름 본명 아닌 것 같은데. 동순이. 학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동수? 동순이. 동순이? 니, 예, 동순이. 동순이. 네네네. 그것도 이름 좋은데요? 네. 또 그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제가 그쵸. 아까 좀 말씀드리다가 또 들었던 부분인데 이 학교 선배들이 최저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다고. 최상위권 선배들은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위권들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밖에 없는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인데 중상위권이 최저를 못 맞춰서 좀 힘들죠.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졌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웃고 있어, 울고 있어. 이거 오늘 연습 안 했거든. 맞습니다. 빈벽탄 준비 좀 했거든. 얘들도 안 되는 거예요. 두세 개 날리면서 2등급 정도 무난하게 봤던 이런 안 친구들 됐죠. 불가능해졌죠. 불가능해졌죠. 이게 크게 문제였던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가장 문제는 저희가 항상 예측했듯이 최상위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 이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6개월만 남겨놓고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그 이번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
평가원에서 낸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1, 2학년 모의고사도 당연히 그 수능 문제와 평가원 문제의 트렌드를 따라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12월 19일에 진행이 됐었던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이 달라진 수능 체계가 그대로 드러난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그 두 학년 시험 전부 비문학에서는 무난한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는데 화법과정문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작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화작에서 1번부터 10번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문학 역시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던 그저 문제만 많이 풀어서 올려둘 스킬로는 풀 수 없는 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정말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의고사를 가장 잘 본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2학년 2학기 때 정시파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꾸준히 뭐 이거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네. 그 친구들이 정말 급상승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점수. 늘 비문학에서 조금 고전하지만 그래도 내신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이러던 학생들, 늘 한 3등급, 2등급에서 머물던 학생들이 이번에 97점 받고 98점 그럼요. 받았습니다. 웃고 있어, 네. 울고 있어. 그 다음에 네. 이거 기관장치가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이거 내신 때 항상 다루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2학년까지 내신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능이 되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네요. 바람직한 거예요. 네, 변화는 바람직하다. 변화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나나니? 네, 또 나나님도 그 표준 점수 말씀을 해주셨고 예. 가채점보다 점수가 좀 내려가서 네, 네.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이것도 좀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문과 네. 학생이고 그다음에 그 국어 표점이 130이 딱 1점 차이로 이제 2등급이네. 뭐 1등급이라고 쳐드릴게요. 네, 표준 점수. 네, 표준 점수가 132. 정시야 뭐 어차피 뭐 네. 표준 점수니까 상관없어요. 정법을 표점이 굉장히 높네요. 73점이 나와있죠. 표점 거의 뭐 완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중상 이상으로 근데 수학이 120점 정도니까 3등급 120점 정도 3등급 예 일단 중상 한번 저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나님도 저희 그 방송 끝나시고요. 저희 그 저쪽에다가 보내주십시오. 전용폰으로 문자 네.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봉 수소소베리 봉봉님, 예, 봉봉님, 엄매 135니까 1등급인 거고 어휴, 잘했네. 이적이 예, 조금 수학이 조금 그렇게 3등급 정도 나왔고 탐구 아이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과생들 과탐 안 나오면 계속 그냥 공부 좀 하시라니까. 네. 몇 개? 일단 많이 했어요? 54, 55. 아이고 세 명인데 둘 중에 하나만 내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도 국어가 135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과탐이요 또 되게 재밌어요. 과탐이 23학년 작년에는 우리가 생지가 과탐이 또 변별력이 있어서 있었죠. 네. 국어하고 수학 변별력이 없는데 과탐 생지가 변별력 때문인데 네. 올해는 과탐이 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등급이나 2등급이나 표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고 역시 올해의 핵심 포인트는 국어입니다. 국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 봉봉님도 저희 방송 끝나고요. 올려주시면 저희 전용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학교 한번 배치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기 혜림쌤 얘기입니다. 네, 또 아까 전에 예비고3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학원 수업 하신다고 저희한테 연휴인데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작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화작에서 많이 틀렸다고 그래서 저한테 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쌤 저 1번 2번 틀리고 펜 내려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뒤에 거 빨리 마저 채점해봐 라고 했는데 그 2개 틀린 게 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작이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번 모고에서 1번에서 10번까지만 4개를 틀리고 그 뒤에서는 뭐 2개밖에 안 틀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학년
1등급 컷이 89점이고요. 2학년 1등급 컷이 87점이에요.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게 화작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사실 화작에서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엄매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HMK님. 엄매를 해야 돼요. 아, 나 네. 어제 열받았잖아요. 왜? 왜? 예비고3 학생인데 학부 운영하는데 수능에서 국어를 먹을 거니 엄매를 본다는 거예요. 고3 내신은 뭐 선택했니? 화작을 선택했대. 그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그 내신도 그렇게 좋은 내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고3은, 예비 고3은요, 사실 내신 어떻게 보면 1년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등급이 아닌 이상, 고3은요, 예비 고3은 1년의 내신이 끝났어요. 그러면 수능 포커스에 맞춰서 국어도 수능에서 엄매를 본다는 거야. 근데 그 엄매를 선택하지 않고요. 화작도 엄매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냐면 이과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당연히 했는데 확통을 또 선택을 한 거야. 그 확통을 왜 선택하셨어요? 수능에서 미적분 이과를 볼 건데, 그러니까 자기 학종 때문에. 네. 그럼 컨설팅을 좀 다른 쪽에 가셔서 저희 쪽이랑 안 하고 다른 데 가셔서 하셨나 보네. 와, 그래서 너무 제가 비전문가한테 좀 받으셨네. 너무. 야, 이거는 학종이면 오히려 미적을 해야죠. 아니야, 국어에서도 제가 속으로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어머니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쉽네. 지금 그리고 학종의 트렌드가 바뀐다는 건 학업 역량이에요. 지금 학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역시 올해도 그렇지만 내신 1.5가 학종에서 일반과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지금 학종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수능 최저도 맞췄는데 그러니까 좀 다시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든 정시든요 전공적합 연계 교과 연계에 대한 어떤 이수를 꼭 봐요. 그러니까 기계 전기 전자를 지원하게 되면 물리 원투는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처럼 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겠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수능에서 엄매를 볼 아이가 엄매를 선택하지 않고 확통을 학통을 또 선택하는 거 화작. 이거 컨설팅을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길래 잘못 받은 거죠. 특히나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학종을 생각하면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이 미적을 해야 되는 학생한테 확통을 시켰다. 이거는 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받으시게 거니 논술에서 확률적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 대학도 있고 안 나오는 대학도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시죠 뭐. 어제 빨리 바꾸시면 되니까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는 왜냐면 확률 통계 인원이 많잖아요. 선택하는 애들 빼도 돼요. 빼도 돼요. 그다음에 엄매가 또 화작이 선택이 많지 엄매는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서 없는 쪽으로 넣어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해요. 그래도 뭐 나름 좋은 일 하셨네. 네, 빨리 해라고 이렇게 빨리 바꾸라고.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행복님이 또 행복님 이름 좋네. 네. 현역이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어 현역. 고3 학생? 네. 아유 그래 행복해라. 우리 학생 행복하세요. 아이는 재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2개를 상향을 써도 되는지. 재수 안 하는데 어떻게 2개를 상향으로 써요? 이게요. 아니 이러지 마시는 게 2개 상향은요 다 상향인 거예요. 가나군을 상향으로 쓰는데 무슨 다군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말하는 상향이 학교가 동국대하고 홍대인데 그리고 또 정시 때 또 되게 많이 쓰는 대학이네. 요번에 여기 몰려요. 무조건 몰려. 요번에 애들 엄청 많이 중간에 그 건너오고 미어 터질 거예요. 미어 터지는데. 요번에 그 점수대가 제일 지금 많은데 근데 이 학생 저 과탐 잘 봤어요. 몇 점 받았어요? 2등급 정도 되는. 아이고 2등급. 그다음에 국어는요? 1등급 안에 들어왔나? 국어가 못 봤네요. 4등급. 4등급. 괜찮아. 남들도 다 못 봤으니까. 수학은 2등급. 아유 그럼 뭐.
반영- 꽉꽉 잘했기 때문에 반영 비율 잘 괜찮아요. 따져서 원서를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어 4등급이면은 이 학생이 재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 줍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레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20대 청춘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 합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행복님, 진행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나고요. 저기 전용폰으로 성적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컨설팅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수학하고 과탐이 저는 이런 성적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과탐 딱 예, 이과 과탐 나왔을 때 그다음에 반영 비율 높은 대로 해가지고 예. 원서를 쓰는 게 좀 가능합니다. 바람직하죠. 예, 홍대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네. 성적표 보내주십시오. 행복님. 예. 저희 림화원재님도 또 이해가 또 있었네. 네,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저희가 방송 끝나면 올라갑니다. 네. 방송 끝나면 올라가니까 예. 림화원재 네. 님, 림화원재님. 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행복님은 고3 본인이에요? 학부모님. 학부모님이시구나. 제가 전화 드릴 때 이렇게 해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요. 또 아버님 요즘 관심 많으시죠. 네. 네.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아버님들 많으시면 합격률 굉장히 높다. 아버님들이 입시에 관심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요. 1 성적표를 딱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아버님들이 직접 이제 그쪽에는 저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고생했냐면 애들이 고생했죠. 근데 아니죠. 사실은 저도 학부모님도 부모님도 고생 많잖아요. 저한테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소리도 한번 부모님도 어디서 그런 소리 들어요. 이렇게 부모님도 고생하셨어요. 이런 소리. 맞아요. 네,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저는 생일날 민우님이나 혜림 저는 제 생일날 저는 무조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고생하셨다는 얘기. 또 쑥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꼭 한번 해주세요. 점수에 상관없이 해주셨으면 돼요. 부모님들도 정말 똑같은 심정으로 맞아요. 네. 네.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에게도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도 꼭 한번 손 한번 잡고 엄마 아빠 고생하셨다는 얘기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세요. 또 있네요. 그리고 저희 YH님께서 혁신심리학과라는 새로운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맞는 것 같은데 취업이 불확실하다 해서 주저합니다. 어디요? 무슨 과요? 혁신심리학과라는 어떤 대학의 특정 과가 있나요? 이 약된 것 같은데요? 약대 맞나요? 혁신심리학과 아닐 거예요. 네, 그럼 보통 저기 미래산업 이화여대도 네, 약대가 두 네. 개가 있거든요. 연구직으로 갈 수 있는 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름이 화려한 건 일단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화여대도 약대가 두 개잖아요. 네. 미래산업 쪽하고 그다음에 약학과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약사 면허가 안 배우는 건 되네. 똑같아요. 약대 라이센스는 똑같이 나와요. 그 배우는 것도 같대요. 근데 차이 없대요. 이건 이대가 그렇고. 이대가 네, 그렇고. 약사 면허를 받지 못한다며. 혁신 신약학과는 약사 면허를 받지 그렇죠. 못하는 약대생이다.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을 맞네요. 아마, 제목이 화려하네. 그러니까 제목이 화려한 거는 다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화학과 가세요. 화학과. 화학과랑 혁신 신약학과랑 배우는 게 똑같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옛날에 PT 시험이 있다면 이과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PT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떤 그 학과가 주는 이름이 주는 네이밍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보다는 베이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통적인 대학을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과보다는 대학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의 네이밍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본 학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근본. 여기 근본이 뭐냐? 화학. 이런 거죠. 그러면 화공과랑 화학과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제 한번 대학의 커리큘럼을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은 화공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화학과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즉 A 대학의 레벨이 B 대학보다 높아. 근데 A 대학의 화공과, B 대학의 화학과가 있어. B 대학의 화공과가 있고 A 대학의 화학과가 있으면 대학의 레벨이 높은 A 대학의 화학과를 가십시오. 예. 그래서 신약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사 면허가 라이센스가 안 나온다. 이런 어떠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약대를 나온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1년에. 연간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약사 면허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데 우리 애는 약사 면허를 갖지 않고 그 계통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그 JWH? 네.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JWH님께서도 예, 고려대 학과에 대해서 문의를 네. 해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어디요? 가능합니다. 어디죠? 고려대 네, 고려대. 네. 혹은 한양대 공대 이렇게 점수가 어떻게 수학과 수학이 예. 그러니까 수학이 2등급인데 탐구가 11 나온 거고 국어가 고려대는 국어 반영비율이 33.3%이기 때문에 네. 국어 반영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 학생 국어 1등급이에요. 아이고 올해 국어 1등급 받았어요? 네. 공부 잘하네. 올해는 가능합니다. 올해는 JWH니 가능합니다. 자세한 반수각인데 이 친구. 저희 그 방송 끝나면요. 방송 끝나면은 저희 그 전용 폰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정밀하게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레이, 그레이트풀 근데요? 지레이 아니에요? 네, 맞나? 네. 그레이트풀님께서 뭐예요? 네. 난 지레이를 보여. 눈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선글라스 쓰지 말고 줘. 안 보여. 네, 안 보이면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아, 뒤에를 내가 안 읽었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국어가 한 2등급, 수학도 2등급, 탐구가 잘했습니다. 탐구가 11 정도인데 서성한 생지를 보셨네요. 어디요? 생물이랑 지구가 예. 네. 교차 포함해서 궁금하고 전자공학과를 지망하면 어느 대학 라인까지인지 이것도 좀. 요거는 공개하기 좀 힘들어요. 네네네네. 네, 요거는 좀 공개하기 좀 힘들고. 요거는 학과 왜냐면 측정학과 요즘 때가 많을 것 같아서 네. 요 지금 공개하게 되면은 안 되고 경쟁률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그럼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레이트풀 같은데. 어디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그냥 앞에 지가 있어. 그리고 또 그 과탐 과정 관련해서도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HMK님께서 이번 겨울방학에 지구과학을 그레이트폴. 시작한다. 그레이트폴 맞습니다. 맞대. 그레이트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기말에 물리 혼자 100점을 받아도 화학이 1등급이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선행 없이 묵묵히 끌고 왔는데 지쳐서 지학으로 갔습니다. 괜찮을지. 지금 내신에서 물리랑 화학을 다 100점 맞고 1등급 받고 이런 상황인데 힘들어서 지구과학을 시작하신다고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탐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네. 작년에 이제 지구과학이 변별력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선택이 많은 과목이 아무래도
선택자가 많은 과목들은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모의고사는 쉽게 나오다가 당일 수능에는 좀 난이도가 있게끔 들어가. 근데 올해는 정말 다 쉽게 다 이렇게 쭉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하 표점이 그렇게 심하게, 올해도 보세요. 심하게 표점이 차이가 나는 과목이 물라세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나온다면은 오히려 어렵게 막 고민하게 시간 끄는 화학보다는 지하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하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투 한번 투는 양이 많아요. 원양보다 2배고 난이도도 2배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제가 음. 농담한 겁니다. 아, 올해 그래요? 하도 높아가지고, 네? 올해 하도 표점이 높아가지고, 네. 평가원 좀 혼나야 되는 사안이라. 점점 내려가는데 점점 투는 점점가 내려갈 거예요. 네. 좀 계속해서 그 표준 점수를 올려주시고 좀 그 가능한 학과를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뭐 KST 맞죠? 네네네. 0906. 예. 공대 경희대 공대 수원에 있잖아요. 네. 음. 가능하죠. 이 정도는. 예, 국어가 2등급. 잠깐만요. 121인가? 예, 국어가 3등급. 수학이 132등급. 물리 63, 직원 11. 예. 뭐 걱정 없는데요. KST님, 0909님, 예, 저희 끝나면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제가 번호 줄 테니까 저 보내주시면 제가 더 한번 경민하게 봐드릴게요. 올해는 중상, 중하위권 학생들, 고 인서울의 중상, 중하위 대학들이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하고 학과에 따른 어떤 변동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예, 개별적으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예. 킴스님도 그 특정 학교, 특정 학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죠? 이 성대 사회과학. 성사? 네, 교차 지원하시려고 교차 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데? 네. 왜냐면 국어가 국어를 138, 잘하셨어요. 꽤 높게 네. 나왔어요. 수학이 딱 2등급이에요. 어유 그래도 뭐 미적분 2등급. 성사. 예. 그다음에 물리, 탐구가 그렇게 되면 이제 탐구인데, 요거는 좀, 예, 킴스님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는 만만치가 않은데. 성사는 좋은 학교죠. 그래도 어쨌든 성사가 괜찮냐?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여쭤본 것 같은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가능한 게 아니라 가도 되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할까요? 아유, 이거 성사는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가능할까요? 햄님 더 잘 알지 않나? 요거는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 문과 학생들 인문사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사, 그러니까는 이제 성대공대 느낌 비슷한 느낌으로 받으시는데 절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문사회에서의 성사는 스카이예요. 왜냐하면 의학계 다 빠지잖아요. 의학계 카이스트, 유니트, 포항공대 다 빠지고 난 상태에서의 성균관대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1000명, 그쵸? 서울대 1000명, 그 다음에 뭐 연대, 고대, 나머지가 바로 성대 들어와요. 서강대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대 성사, 연대 성사, 이런 식의 어떠한 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꿈꾸는 별님, 저희가 방송 끝나면요, 저희 전용폰 핸드폰 번호 올려드릴게요. 꿈꾸는 별님 이 점수대가 좀 많아요. 요 학생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공개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꿈꾸는님, 브레드님. 일단 꿈꾸는님. 네,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브래드님께서 네. 우리의 브래드님께서 아까 그 신약학과에 대해서 네. 부연 설명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브래드님, 네, 읽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현재 약대를 재학 중이라 신약학과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
바이오 발전을 위한 인재들이 필요한데 약대 나온 친구들이 폐이 문제로 제약회사를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양성 취지로 면허 없는 약학과를 앞으로도 계속 신설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약회사 쪽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신설하라고 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사보다 페이가 나죠. 우리 브래드님은 참 그 표현도 역시 부드럽게 하시네. 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예. 안 된다는 거죠. 약대 밑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의 약대생 다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냥 화학과 가세요. 다양한 형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YH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샤이니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변에 재수 반수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내년도 입시가 어떨지 그리고 또 샤이니님께서도 26, 27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상상 불가 인원으로 늘어나는 건 아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27이 이제 걱정하고 최대 늘어나는 계세요. 거죠. 현 고1 이제 학생들이 1학년 올라가는 네. 학생들이 보게 될 시험이 27. 그러니까 현 고1에 반수보다는 재수.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수생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그래서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씩 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탐구 과목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한 학생들이 재수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반수보다는 재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은 어차피 이번 시험에서 실패를 한 이유가 앞서 계속 비유 드렸지만 웃는 건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확인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 이걸 다 일일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쓰면 쓸수록 어쨌든 시험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수보다는 온전하게 재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리 시작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 따위는 좀 제발 좀 그 이상한 말이니까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체력이 떨어져서 여름에 지친다거나 그럼 제발 좀 이런 아마추어 같은 말은 하면 안 되죠.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거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거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세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세요? 가장 신체적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20대 아니에요? 그 1년의 시간을 쓰는데 뭐 지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메리 시간이 크리스마스, 어이구, 메리 벌써 다 크리스마스 됐어요. 시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간 시간이에요. 끝났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참 1월 1일날 신정 방송. 1월 1일은 좀, 저희도 좀, 해가 바뀌는데. 저희도 좀 해가 바뀌니까, 저희도 새로운 좀 시간을 좀 갖고, 저희가 좀 충전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일단 1월 1일은 결방하고요. 네. 그러나 저희 전용폰으로 저희 정시 원서 접수가 네. 1월 3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을 또 못해요.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1월 1일 날도 이렇게 방송보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네.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면 정보가 아니에요. 네,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컨택하신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스스로가 이 방송으로 해서 경쟁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때 한번 올라갔어요. 네, 그때 한번 또 조회수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더니만은 결국 그때 팟캐스트에서 3만? 5만인가가 한번 저희 방송을 한번 들은 게 있는데 5만 듣고 나니까 끝나던데요. 뭐 5만 명이면 뭐 주변 사람한테 한 사람이 두 명한테만 얘기해도 15만 명이면은 정보비 대식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그래서 27대 1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되게 그 전에 거의 미달 수준이었는데 추합해서 미달 수준이었는데 27대 1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 됩니다.
예, 방송 끝나면 저희 전용 폰 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네. 문의하고 저기 하시면 제가 다 직접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 뵙겠습니다. 연말 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